여러분 안녕하세요. 6학년 2학기 수학 6단원 7번째 시간입니다. 교과서 122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전 수학 원기둥의 높이를 구해봅시다. 자, 원기둥의 높이를 구하기 전에 우선 원기둥의 전개도에 대해 한번 알아볼게요. 자, 원기둥의 전개도에서는 두 가지로 나눠졌는데 첫 번째는 원기둥의 밑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기둥의 옆면이 있었습니다. 네, 이 밑면은 지름의 길이에 따라서 다 크기가 달라지고 옆면에는 옆면의 가로와 옆면의 세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졌는데요. 옆면의 가로는 무엇과 같다고 했나요? 네, 이렇게 전개도가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있다고 하면 자, 밑면은 지름에 따라 달라지고 이 옆면의 가로의 길이는 이 밑면의 원주 둘레와 같다. 그래서 밑면의 둘레와 같다. 즉 얘는 우리가 밑면의 원주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원주.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옆면의 세로는 무엇과 같나요? 네, 원기둥에서 높이와 같다 라고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잘 알아두시고 오늘 원기둥의 높이를 구해봅시다. 연수와 슬기는 가로 36cm, 세로 24cm인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에다가 원기둥의 전개도를 그리고 오려 붙여 원기둥 모양의 상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밑면의 반지름을 연수는 4cm, 슬기는 5cm로 하여 최대한 높은 상자를 만든다면 누가 만든 상자의 높이가 얼마나 더 높은지 알아봅시다. 원주율은 3으로 합니다. 네, 지금 연수는 반지름이 4cm인 원기둥을 만들고 슬기는 반지름이 5cm인 원기둥을 만드는데 이때 누구의 높이가 얼마나 더 높을까를 알아볼게요. 자, 우리가 생각한 원기둥의 전개도를 그려보자. 그리고 전개도의 옆면을 그릴 때는 종이의 가로 또는 세로와 평행하게 그리기로 하자. 네, 여기가 지금 가로가 36cm고 세로가 24cm인데요. 자, 옆면을 그릴 때는 가로와 세로가 평행하게 하자라고 하는 것은 전개도를 이렇게 평행하게 이렇게 그리거나 아니면 이거는 지금 가로와 평행하게 그린 거죠. 또는 세로와 평행하게 그린다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누가 만든 상자의 높이가 얼마나 더 높은지 알아보도록 하는 거죠. 한번 써봅시다. 누가 만든 상자의 높이가 얼마나 더 높은지 구한다. 자, 그 다음 주어진 조건은 무엇인가요? 자, 우리가 전개도를 그리는 종이의 가로는 36cm, 세로가 24cm라는 거죠. 첫 번째, 종이의 가로는 36cm, 세로는 24cm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수는 밑면의 반지름이 4cm 이 원을 그리고 슬기는 밑면의 반지름이 5cm 이 원을 그린다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는 연수는 밑면의 반지름이 4cm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슬기는 밑면의 반지름이 5cm다. 자, 여러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 종이는 한정적이고 전개도를 그려야 합니다. 최대한 자투리가 없이 그리는 것이 좋겠죠? 네, 그러면 선생님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모눈 종이에다가 직접 전개도를 그려서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옆면의 가로의 길이와 그 다음에 높이의 길이를 표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면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 세로는 높이죠? 표로 나타내기. 네,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여러분이 어떤 게 더 편리한지 보고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방법부터 해볼게요. 네, 여기 지금 이제 연수가 한번 만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연수는 밑면의 반지름이 4cm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가로가 36cm예요. 가로가 36cm고 그 다음에 세로는 24cm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밑면의 반지름이 4cm라면 네, 옆면의 가로의 길이는 얼마겠습니까? 옆면의 가로의 길이는 밑면의 둘레와 같다고 했죠? 그러면 밑면의 둘레의 원주는 지름 곱하기 원주율 3이니까 8 곱하기 3 하면 24cm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4cm이면 여러분 여기에다가 이렇게 가로로 그리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얘를 이렇게 뒤집어서 이 면을 가로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 만약에 가로로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원을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고 밑면을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24cm만큼 네, 이렇게 됩니다. 지금 옆면에 가로가 24cm, 그 다음에 반지름이 4cm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남는 면이 너무 많죠? 자, 왜냐하면 우리가 24cm를 이렇게 긴 면으로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이가 더 짧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여유롭게 하려면 옆면의 가로를 이 종이의 가로에 맞추지 말고 세로 부분에 맞추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려보면 얘를 이번에는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자, 밑면의 반지름이 4cm니까 이렇게 밑면을 여기에다가 그려주고 그 다음 가로의 길이가 24cm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 24cm를 다 쓰면 되겠네요. 이렇게 다 쓰고 그 다음에 맨 아래쪽에다가 밑면을 또 그려줍니다. 그리면 가로가 이렇게. 자, 어떤가요, 여러분? 지금 아까 전에 그렸던 모양은 네, 이만큼이 다 낭비가 되고 네, 세로의 길이가 고작 8cm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똑같은 걸 그려도 여기 옆면의 가로를 종이의 세로에 맞추게 되면 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자, 높이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높이는 자, 반지름의 길이가 4cm예요. 그러면 4cm, 4cm 총 8cm가 되겠죠? 지름이 8cm. 자, 그게 원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높이는 전체 36 빼기 지름 8cm가 몇 개 있어요? 두 개가 있으니까 36 빼기 8이 16을 하면 20cm가 된다. 그래서 높이가 20cm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수가 만들 수 있는 최대한의 높이는 20cm다.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123쪽에 우리 표를 그려서 정리를 해봅시다. 네, 이렇게 생긴 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연수와 스기의 옆면의 가로 길이와 옆면의 세로 길이를 비교해보고 옆면의 세로 길이는 곧 높이가 된다. 자, 그럼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던 거에서 연수가 만든 것의 옆면의 가로 길이는 어떻게 구했습니까? 네, 이 밑면의 둘레를 구했죠. 자, 옆면의 가로 둘레는 곧 밑면의 둘레다. 자, 그러면 밑면의 둘레는 밑면의 반지름
곱하기 2를 해서 지름을 만들고, 자,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 되겠습니다. 그쵸? 왜냐하면 밑면의 둘레는 원주인데 원주는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게 지름 곱하기 원주율. 자, 그럼 연수의 반지름은 4cm였고 곱하기 2를 하면 8. 그리고 원주율은 3이었으니까 8, 3, 24cm. 옆면의 가로 길이 24cm. 자, 그 다음에 옆면의 세로 길이는요. 어떻게 구했습니까? 여러분, 세로 길이는 종이의 가로 길이 빼기 두 밑면의 지름을 빼줬습니다. 그러면 자, 종이의 가로 길이 빼기 그 다음에 밑면의 지름. 근데 그게 두 개가 있으니까 곱하기 2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자, 종이의 가로가 얼마였죠? 36cm였고 빼기 밑면의 지름은 8cm인데 그게 두 개가 있으니까 36 빼기 16은 20cm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연수가 만들 수 있는 옆면의 최대 높이는 20cm다. 이렇게 구했네요. 자, 이번에는 슬기의 옆면의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구해봅시다. 자, 슬기의 옆면의 가로 길이도 마찬가지로 밑면의 반지름 곱하기 2, 즉 지름 곱하기 원주율을 하면 되네요. 자, 밑면의 반지름이 아까 5cm라고 했고 곱하기 2 곱하기 3을 하면 30cm가 되겠습니다. 자, 옆면의 가로 길이가 30cm면 자, 여기에서 무조건 가로 방향으로 옆면의 가로를 맞춰줘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여기 24cm니까 넘을 수는 없죠. 자, 그러면 이제 모는 종이에 한번 그려봅시다. 자, 반지름이 5cm고 아까 옆면의 가로 길이가 30cm라고 했으니까 반지름이 5cm인 원을 위아래에다가 그리고 그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옆면을 그리면 되겠네요. 반지름이 5cm인 원이니까 자, 그 다음에 가로의 길이가 30cm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반지름이 5cm고 가로의 옆면의 가로의 길이는 30cm. 그럼 높이는 얼마가 되나요? 4cm가 되겠습니다. 4cm. 자, 그러면 옆으로 넘겨서 식으로 한번 알아봅시다. 자, 종이에 이번에는 높이를 알기 위해선 세로 길이에서 빼줘야 되겠습니다. 세로 길이에서 이 원의 지름은 10cm죠. 지름이 2개 있으니까 24cm 빼기 지름 2개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번엔 종이의 세로 길이 빼기 밑면의 지름 곱하기 2를 합니다. 자, 세로가 24cm였고 밑면의 지름은 10cm였으니까 10 곱하기 2를 하면 4cm다.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연수의 높이가 20cm니까 여기 연수가 만든 상자의 높이가 얼마가 더 높나요? 16cm가 더 높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림으로 살펴봐도 되고 또 표로 만들어서 살펴봐도 되겠습니다. 표로 만들 때는 옆면의 가로 길이와 옆면의 세로 길이로 한번 나눠서 알아보세요. 아래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1과 같은 방법으로 가로 36cm, 세로 24cm인 직사각형 모양 종이를 이용하여 만들 수 없는 원기둥을 찾고 그 이유를 말해보세요. 원주율은 3입니다. 자, 아까랑 똑같네요. 가로 36, 세로 24cm. 자, 밑면에 반지름과 높이가 나와 있는데 이번엔 높이 중에 불가능한 것을 찾아보래요. 자, 그럼 요 아래에다가 자, 여기 위에처럼 표를 그려서 한번 풀어볼까요?
옆면의 가로 길이는 무엇과 같습니까? 네, 밑면의 둘레, 즉 밑면의 원주와 같다. 밑면의 원주와 같다. 그 다음에 옆면의 세로 길이는 원기둥의 높이와 같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지름을 이용해서 옆면의 가로 길이를 어떻게 구합니까? 네, 원주라고 했으니까 지름 곱하기 원주율. 그러면 반지름 곱하기 2. 그러면 지름이죠? 곱하기 원주율 하면 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얼마인가요? 반지름이 3이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원주율 3 하면 9, 2, 18cm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옆면의 가로 길이를 종이의 가로에 맞추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종이의 세로와 평행하게 맞추는 게 좋을까요? 네, 여기 조금이라도 짧은 이 세로의 길이에 평행을 맞추는 것이 자투리 면적을 제일 줄일 수 있습니다. 모는 종이를 살펴볼게요. 네, 반지름이 3cm인 가를 보면 네, 세로에다가 우리 가로를 맞추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 밑면을 여기다가 그려줄게요. 밑면에 반지름이 3cm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맨 아래쪽에다가도 자, 그러면 가로의 길이가 18cm면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18cm고 여기 반지름이 3cm다. 자, 그러면 우리 높이는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자, 요 높이의 길이는 전체 종이의 가로 길이가 얼마였어요? 36cm 빼기 이 밑면의 지름을 2개를 빼주면 되겠죠? 6 이렇게 빼주면 되겠습니다. 24cm가 된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요. 표에 정리해볼까요? 네, 옆면의 세로의 길이는 종이의 가로의 길이 빼기 밑면의 지름 곱하기 2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종이의 가로가 36cm니까 지름은 6cm 곱하기 1을 하면 24cm다. 자, 높이 맞나요? 네, 맞네요. 그러면 원기둥 가는 바르게 맞았다. 자, 다음 나를 볼게요. 나는 반지름이 4.5cm입니다. 그러면 옆면의 가로의 길이는 반지름 곱하기 2, 그러니까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니까 4.5 곱하기 2 곱하기 3을 해주면 됩니다. 9, 3, 27cm가 되고, 그러면 옆면의 세로의 길이는 자, 가로가 27cm니까 여기 종이의 세로에는 평행을 못 맞추겠네요. 그러면 가로에다가 평행을 맞춰보도록 합시다. 네, 여기 보면 자, 27cm니까 가로에 맞추고 반지름이 4.5cm. 밑면을 이쪽에 2개를 그려줍니다. 가로는 27cm, 네,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때 가로가 27cm고 그 다음에 반지름은 4.5cm다. 자, 그러면 여기 높이는 어떻게 구할까요? 이 높이는 자, 종이의 세로에서 밑면의 지름을 2개를 빼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24 빼기 지름 9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종이의 세로에서 빼기 지름 2개를 빼주면 24 빼기 9 곱하기 1을 하면 18이니까요. 24 빼기 18은 6cm가 됩니다. 자, 그러면 나는 6cm 맞나요? 네, 맞네요. 잘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를 한번 볼게요. 다의 밑면의 반지름은 꽤 큽니다. 6cm인데요. 옆면의 가로 길이는 지름 곱하기, 그러니까 반지름 곱하기 2 곱하기 원주율이 됩니다. 그러면 6 곱하기 2 곱하기 원주율 3, 12 곱하기 3 하면
36cm. 자, 여러분 옆면의 가로 길이가 36cm인데 종이의 가로가 36cm예요. 그럼 가로 길이가 아주 딱 맞겠네요. 자, 옆면의 세로 길이는 어떻게 될지 모는 종이로 알아봅시다. 네, 우리 가로 방향으로 옆면의 가로를 평행으로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6cm인 원이니까 자, 요렇게 그려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만큼으로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도 그리면, 자, 반지름이 6cm. 자, 그리고 여기도 반지름이 6cm. 여러분, 그러면 두 밑면만 그렸을 뿐인데 벌써 6, 4, 24cm가 꽉 차버렸어요. 그러면 옆면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는 지금 옆면 높이가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옆면의 높이가 0cm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종이의 세로 빼기 밑면의 지름 곱하기 2가 돼야 되는데요. 종이의 세로 빼기 지름 곱하기 2가 돼야 되는데 종이의 세로가 24고 지름 곱하기 2 한 것이 24라서 0cm가 된다. 그래서 옆면을 그릴 수가 없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다고, 그 이유는 반지름이 6cm일 때는 높이가 0cm가 된다라고 써볼게요. 반지름이 6cm일 때는 높이가 0cm가 되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은 원기둥의 전개도를 이용해서 높이를 한번 구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